검찰청을 찾는 사람들의 크고 작은 민원 업무를 보다 쉽게, 보다 친근하게 알려드리고 국민들께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프로그램 검찰 민원사전입니다. 저희가 많이 어색하신가 봐요. 네, 많이 어색합니다. 네, 먼저 저는 진행을 맡은 검찰방송 조민지 아나운서입니다.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두 분 지금 모셨는데요. 소개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검찰청 검찰 미래기획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대규 검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지검 홍성지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정화 검사라고 합니다. 선배 검사님이신 거죠? 장 네, 검사님께서. 맞습니다. 네, 뭐 보기보다 차이는 많이 나지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찰하면 이렇다. 개인적으로는 병원과 검찰은 살면서 되도록 가지 말아야 할 곳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출근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몸이 안 좋아요. 병원도 그럼 다시 가시겠네요. 네, 병원도 자주 갑니다. 네, 검찰 민원 사전에서는 앞으로 국민들이 궁금해할 내용을 다 모아서 저희가 딱딱하지 않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재미있게 그리고 네, 부드럽게. 부드러워요 아주 검사님 부드럽게 이렇게 궁금증을 이제 풀어드리려고 하니까요. 네, 조금 어색하시더라도 보는 분들께서 저희처럼 좀 편하게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 바로 이웃 간에 벌어질 수 있는 사소한 어떤 다툼이나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그 바로 형사조정제도인데요. 네, 이 제도가 2007년부터 사실 시행이 되고 있는데 네. 10년이 넘었죠. 그런데도 그렇죠. 이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 일이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은 네. 알아두시면은 형사 사건이 있을 때 돈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쏠쏠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미리 형사조정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 몇 가지를 모아서 이제 질문을 같이 한번 보고 검사님들께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을 해보았습니다. 형사조정제도 이게 뭔가요? 일단 밖에서 이제 당사자끼리 이 합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흔히 서로의 이익과 요구를 더 과도하게 주장하다 보니까 네. 감정 싸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피해자 입장에서 난 돈 필요 없다. 이 사람 감옥에 넣어주세요. 이런 극단적인 이제 주장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합의 과정을 경험이 많고 그 네. 분야의 전문가인 조정위원들이 개입해서 이 정도면 적정한 합의 금액이라든지 합의 조건을 제시해주고 네. 양 당사자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그럼 형사조정제도는 이제 소송으로까지 가지 않고 그 전에 뭐 중재를 한다 이 뜻이죠? 맞습니다. 네. 네. 뭐가 궁금해요? 근데 모든 사건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다 되는 네. 건 아니고 증거를 막 인멸하고 없앨 가능성이 있는 사건도 그렇죠. 있죠. 그 시간이 하루 이틀밖에 안 남았다.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딱 보면 그 자체로 죄가 안 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대표적으로 형사조정제도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건 또 어떤 게 있어요? 형사조정이라고 해서 네. 금지되는 개념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금전 거래와 관련된 네, 네. 사기, 명예훼손이나 모욕, 의료 분쟁, 임금체불 사건에서도 형사조정이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생업을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사고를 당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은 출석하는 자체가 매우 부담이 됩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굳이 직접 출석하지 않으셔도 전화로 조정도 가능합니다. 네. 다만 이제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 오히려 네. 이렇게 직접 안 보는 게 좋은 사건도 있습니다. 성폭력이나 성추행 네.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를 다시 대면한 자체가 상당한 부담이 되고 그렇죠. 정신적으로 좀 2차적 힘들 피해가 될 수 수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전화 상담으로 주로 이용을 하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이렇게 뭐 불출석
한다거나 했을 때 네. 혹시라도 불이익이 있거나 그런 경우가 있나요? 불이익은 없습니다. 아, 대신 이제 정 걱정스러우시면은 네. 직접이 아니라도 대리인을 대신 보낼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그럼 어떤 가족이라든지 사람이 아니면 뭐 변호사 선임하셨으면 변호사가 대신 나와서 아.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겠죠. 네. 형사 조정에서 합의가 끝나면 또다시 소송을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통상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포함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은 합의서의 내용대로 이행을 하게 되면 네. 소송으로까지 번질 염려는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공증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그런 것도 받을 수 있어요? 네, 공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증 수수료도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꿀팁? 네. 금액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현실적인 네. 문제잖아요.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 받고 싶을 테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적게 주고 싶겠죠. 네. 그 적정한 금액을 조정위원이 제시를 해주고 조금씩 양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양보해서 타협점을 찾아가는 것이고 그런 합의 금액으로 이제 조정이 성립되게 되면 가해자는 원래 처벌 받으려고 했던 그 처벌 수위보다는 감경받거나 아니면 혐의는 인정이 되지만 이번에 한해서 선처해 주는 거죠. 그래도 너무 이렇게 길게 지연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2개월 정도 조정 기간을 부여해 주고요. 아 조정 기간이 네. 또 여기 2개월이라는 2개월 게 정도 하고 최장 3개월은 넘지 않도록 좀 네.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인데 합의금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하나요? 나쁜 놈이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나요? 형사조정에서 합의를 권고한 날짜에 네. 변제를 하지 않으면 즉시 검찰에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바로 연락을. 네, 권고 결렬로 합의가 무효가 되고요. 네, 네. 검찰에서는 시험부 기소 중지 사건을 제기한 후에 바로 사건 처분 결과를 네, 처분을 여기서 진행하게 어려운 말이 됩니다. 나왔습니다. 시한부 기소중지. 시한부라는 게 시한을 정해준다는 거죠. 네. 보통 기소중지라는 것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완전히 뭐 무혐의하든지 아니면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조정 기간이 끝날 때까지 2, 3개월이라고 했으니까 네. 그 기간만 임시로 네. 기소를 좀 중지해 중지. 두겠다. 아. 그리고 조정이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네. 사건을 말씀하신 것처럼 제기해서 통상의 네. 사건처럼 다시 진행하는 네. 겁니다. 피해자나 가해자가 좀 요거는 좀 주의해야 한다 이런 점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밖에서 네. 당사자끼리 만나면 얼마면 되냐 이렇게 이야기 시작하니까 네. 내가 돈 때문에 그런 줄 아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감정 싸움으로 네. 치닫을 수 그리고 이제 있는데. 조정위원실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 이야기보다는 서로 이제 상대방에 대한 입장을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역지사지. 어려운 말인가요? 서로 조금 더 양보하기도 쉽고 그렇죠. 합의가 훨씬 더 쉽게 도출이 됩니다. 네. 선거를 이제 형사조정에서 결국 합의가 안 되더라도 이게 무익한 시간은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이제 서로 노력한 모습들이 다 사건에 반영이 됩니다. 네. 사건 처리할 때 굳이 합의가 최종적으로 안 됐더라도 어느 정도 노력을 했구나 이런 점을 감안해서 조금 양형에 반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장대규 검사님, 김정환 검사님과 함께 형사 조정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검사님들 오늘 어떠셨어요? 많이 긴장이 됐고요. 네. 네, 오늘을 계기로 저도 형사조정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고 네. 적게나마라도 국민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처벌이 능사는 아니고 최후의 수단이거든요. 그렇죠. 네, 형사 처벌이라는 것은 서로 이제 뭐 저도 일을 해보면은 뭐 엄벌해서 이제 피의자를 처벌할 때보다 네.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진심으로 화해를 하고 용서할 때 네. 그때 더 뿌듯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도 약간 야근도 줄어들고 집에도 일찍 가고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네, 야근을 지금 줄여달라는 말씀이시죠? 형사조정 많이 이용해 나가죠. 네, 앞으로 보다 재밌고 또 또 안 하시겠다는 거 네. 또라 그러니까 부담스러워. 앞으로 더 재밌고 부드럽게. 그렇죠. 네. 부드럽게 또 검사님 재미있게 그렇죠. 재미있게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민원 사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장재규 검사님, 김명호 검사님 감사합니다. 와, 안녕. 왜 이런 거 안 해주세요? 했어. 오늘은 했어요.